네, 2020년 10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죠. 이분의 한국행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 신문에 10월 7일자 동아일보에 이렇게 크게 났고 모든 매체에 다 났듯이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였던 조성길 씨가 작년 7월에 한국에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의 정보위원장 전해철 의원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7월에 왔다. 사실이다. 네.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거는 본인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근무하는지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뭐 저는 어딘 줄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대북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쭉 기사를 보니까 이 조성길 씨가 한국에 왔다는 게 공개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JTBC가 먼저 특종을 했었죠. JTBC에서 특종을 했는데 JTBC는 뭐 어떻게 특종을 했는지 아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현재까지는. 근데 MBC가 짐작케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JTBC 보도가 있기 한 열흘 전부터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조성길 씨의 부인이 언론사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알려졌다는 얘기죠. 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길 전 북한 대사하고 그의 부인은 현재 좀 별거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인이 좀 생활이 좀 어렵다고 그러고요. 이모 씨라고 현재 확인되는데, 이분이 어쨌든 딸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커서 MBC를 비롯한 몇 개 언론사에 접촉을 했었다. 그래서 조성길 씨하고 자신이 한국에 와 있다는 얘기를 했고, 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MBC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죠.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국에 올 때는 뭐 어떤 합의가 돼서 왔겠죠. 오고 난 다음에 또 여기도 사회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있는 자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어머니들이 상당히 고통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조 대사 부인도 그랬고, 저도 한번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20년 전인가요? 공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도 역시 뭐 외교 쪽에서 일했던, 딱 외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탈북자 이야기를 공작에 집어넣었었죠. 그 책을 냈는데, 물론 그분이 뭐 부부가 다 왔다는 건 다 이미 보도가 됐고, 또 자녀들이 이북에 있다는 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북한에 아들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데 어머니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지웠죠. 일단은 지우고 나중에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제 새로 찍었는데, 어머니들은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공작이라는 책에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 대사 부인께서도 북한으로 돌아갔던, 이탈리아 같이 있다가 어쨌든 북한에 있게 된 그 딸에 대한 그리움이, 그다음에 남편하고의 별거 문제, 경제적 어려움 겹쳐져 가지고 MBC에도 찾아와서 MBC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접촉을 했었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었고 JTBC가 쓰면서 터져 나왔다. 또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물타기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좀 이상하게 터져 나왔으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썼던 공작이라는 책에서 겪었던 탈북자 부인의 이야기.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애를 먹었었죠. 그게 떠오르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한영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한영을 기억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한영 씨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살해된 김정남이의 이종사촌이죠. 김정은이한테도 이종사촌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머니가 아예 다르니까 안 됐구나. 김정남이한테만 되겠구나. 네, 그 사람입니다. 이 이한영 씨도 한국에 와서 완전히 성형수술하고 이름도 바꾸고 원래 본명이 이일남이죠. 그 지내다가 경제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KBS에서 PD를 했었습니다. 한양대 연영과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생활고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기자들을 찾다가 월간조선의 우종창 기자를 만나서 96년 3월호 월간조선에 김정일의 사촌이 아니지 그때는 뭐라 그랬나 김정일의 처조카가 한국에 있다라는 세계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었죠. 우종창 기자가 지금 어떻게 꽤 유명한 기자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자고 이분이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그 보도를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죠. 네. 언론인을 덜렁덜렁 구속시키는 게 이 정권입니다. 우종창 씨가 구속돼 있고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또 그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우종창 기자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보다 조금 선배인데 진짜 미련한 기자입니다. 96년 3월호에 이한영 사건 쓰기 전에는 95년 9월 달에는 12.12 사건, 그 유명한 12.12 사건 녹음 테이프를 찾아서 공개했습니다. 막 급박한 상황에서 마거 들어가 그런 녹음이 돼 있는 그런 걸 찾아내서 큰 특종을 만든 기자죠. 굉장히 진짜 미련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2003년 3월호 월간조선에다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권이 끝나고 딱 뭐랄까요 노무현 정부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2000년 직전에 마카오 조각무역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게 나중에 대북 송금 특검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국정원장 하는 박지원 씨를 구속하게 되는 그렇게 가는 거죠. 상당히 미련한 기자인데 현재는 이 정권하고 뭐가 안 좋은지 투옥도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이한영 사건이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도는 조선일보가 월간조선이 했지만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붙어갖고 이런 책을 냈습니다. 대동강 로얄 패밀리 서울자맹 14년. 그래서 이한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밝혀졌고 저는 이 친구하고 저랑 별 나이 차이가 없어서 이 친구가 96년 3월호에 이제 월간조선에 터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을 신동아 편집장 하시던 우리 선배하고 이제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97년에 피살이 되는데 북한 공작원한테 피살되기 전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고 삐삐 시절인데 제가 삐삐를 쳤습니다. 보통 전화가 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사망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뭐 성남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저녁에 저랑 만나서 뭐 술 한잔 했거나 뭐 이야기했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뭐 이것저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93년도 3월 달에 이한열 씨가 한국에서 한 10년 이상 지냈죠.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KBS까지 근무하다가 82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93년도에 본인이 드러냈으니까 10년 정도 터져나왔으니까 그래갖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스톱됐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북한에서는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고 핵 개발한다고 공갈 쳤다가 그 다음에 그해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죠. 네, 남북관계 요동을 쳤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고등학교 나왔는데 경남고등학교 나왔던 또 한 명의 대통령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씨가 참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었죠. 좌파의 숙주 역할을 했고 그때 참 시끄럽습니다. 결국 IMF 경제위기까지 갔었는데 그 97년도 IMF 가기 직전에 또 월간조선이 특종을 하는데 뭐 제가 한때 몸담았었고 이때는 제가 떠난 매체였긴 하지만 김용삼 기자라고 이분이 황장엽 씨 망명 사실을 대특종을 합니다. 황장엽 씨 망명에 직접 기입한 사람은
켈로 부대 이연길 선생인데 저도 아는 분인데 어쨌든 우리 김영삼 기자가 대특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었고요. 우리도 이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죠. 그해 연말부터 IMF 위기가 되면서 나라가 이제 막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똑같이 지금 경남고등학교 출신 대통령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그런 꼴이 될 수 있겠다. 남북 문제 다루는 것부터 경제 문제까지 하는 걸 보니까 영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이 열어갖고 뭐 잘 됐다 그러지만 결국적으로 돈 버는 게 드러나서 또 엉망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조성길 대사가 한국에 온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죠. 왜 작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월 달에 이분이 한국에 들어왔고 북한도 바로 알죠. 그럼 그 무렵부터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니 뭐 앙천 대소하겠다 뭐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올스톱 됐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성규 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그분 개인들의 문제인 거고. 근데 그걸 계속 연결하려고 열심히 뛰었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이거는 팩트를 볼 줄 모르는 정권인 거죠. 남북관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이제 쭉 이제 해법이 좀 풀리죠. 풀리면서 쭉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남북관계 안 되는 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 문 대통령이 참 답답하고 저러다 뭐 또 하나 터지겠죠. 황장현 망명이 이제 7년에 나왔듯이 누가 또 하나 쓰겠죠. 뭐가 기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또 뛰기 시작하거든요. 또 많이 들어옵니다. 또 저한테도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 이상은 또 그때 보게 되면은 김영삼 정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북한 상원급 잠수함이 강릉 안은진리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보수로 돌아서고 그렇게 되는데 막 갈팡질팡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도 그럴 수 있어요.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결국 와이스 정권이 무너지듯이 문재인 정권도 무너지지 않은가 제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도 같이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쯤 빨리 발빠르게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너무 지금 실정이 많잖아요. 이제 다시 뭐 오라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렇게 감상적인 것 갖고는 남북 문제를 못 풉니다. 네. 자, 이 조성기 씨가 한국에 오는 문제, 한국에 오겠다는데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부인이 그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또 언론사 찾아가는 거, 그거 말릴 수도 없잖아요. 터져나온 거 어떻게? MBC는 그래도 알고도 안 썼네요. 친여 매체라서 그런가요? JTBC는 쓰지 않습니까? 저한테 왔어도 저도 쓸 수 있을 거고. 네.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자꾸 덮어씌워서 어떻게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하는 게. 그럼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억울하게 피살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원한을 좀 풀어주시고요. 남북관계를 딱 정리를 하고 북한 쳐다보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오늘 저녁에도 사람들 만났는데 그 휘황찬란하던 거리들이 다 상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경제가 지금 엉망이에요. 봉급 받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겠지만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초토화합니다. 이미 IMF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덮여서 서서히 오는 걸로 느껴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갈 뿐이지 이미 심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북한 쳐다보지 마시고 북한한테는 일침을 탁 때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잘했다고 인정하시고 북한에 대해서 포라도 쏘십시오. 바다로 행을 한번 화풀이라도 한번 하시고 경제에 올인하십시오. 안 그러면 문 대통령도 역사에서 혼군으로 기록됐고 민주당도 힘들고 대한민국도 힘듭니다. 이제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 4.15 총선하면서부터 레임덕이라고 압승했지만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했는데 못 막을 겁니다. 뭐 다음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후보자가 없어 질지는 모르지만 이 정권은 계속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덜 무너지는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성길 대사 사건이 남북관계를 이제 끝냈다. 이걸 또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참 진짜 한심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정부에서 좀 방향을 확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